안녕하세요. 이번에 장애인 인권교육 강사를 맡은 유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권 신호등이라고 제가 적어왔는데요. 왜 신호등이냐? 신호등에는 총 3가지 단계가 있죠. 빨간불에서는 이제 멈춰 있고, 노란불에선 건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초록불에서는 건너갑니다. 그것처럼 인권 역시 인식 단계에서는 잠시 멈춰서 장애인이 뭔지, 인권이 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노란불에서는 건너갈 준비, 즉 행동을 위한 준비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행동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즉 건너가는 행동을 같이 할 건데요. 오늘의 인권 신호등, 그러면 같이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빨간불, 인식의 단계에서 볼 건데요. 인식의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먼저 보고 갈 텐데, 인권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많이 들어보셔서 인권은 자유와 권리다. 이 2가지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먼저 기본 지식을 알아볼 분야에서 장애인을 숫자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만 명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같이 보시면은 바로 대한민국의 장애인 인구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등록장애인은 총 259만 명이고요.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6% 정도가 대한민국 장애인 인구에 속하기입니다. 두 번째, 15. 이 15에 대한 숫자의 의미는 바로 장애의 종류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기준의 장애의 종류입니다. 총 15가지가 있고, 이 15가지의 종류는 해외에서는 똑같지 않고요. 이제 좀 해외는 조금씩, 해외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0%는 바로 후천성 장애인의 비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바로 이 후천성의 장애인 비율, 즉 선천적으로 먼저 장애가 된 게 아니라 이제 후천성으로 장애인이 먼저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 80%가 후천성 장애인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잠시 이야기를 돌려서 인종차별과 장애인 차별을 볼 텐데요. 비장애인들은 과연 인종차별, 장애인 차별 어디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을까요? 바로 인종차별에 조금 더 관심이 있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바로 우리가 흔히 뉴스 기사를 보면서 이제 많이들 접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해외에서 인종차별, 누구누구 뭐 드라마 찍다가 인종차별을 당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나도 똑같은 동양인이고 대한민국 사람인데 해외, 유럽에 나가면은 인종차별 당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들과 걱정거리들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인종차별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장애인 차별은 그에 비해서 이제 좀 나는 장애인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장애인 차별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지만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후천성 장애인이 80% 이상이다라는 이 비율 수치만 봐서도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이 비장애인들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이제 장애를 볼 텐데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비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정상인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비장애인으로 바뀌었죠. 근데 왜 이렇게 구분하게 됐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있을 텐데 그 답은 바로 권력에 의한 기준입니다. 누군가는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함으로써 우리들이 조금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구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권력에 의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기본적인 지식들을 조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건너갈 준비를 해야 하는 공감의 단계에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텐데요. 맛있는 초콜릿, 저 아몬드 초코볼이 2개가 있습니다. 더 좋은 성분, 더 많은 양. 근데 같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아몬드 초코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몬드 초코볼입니다. 개수가 왼쪽은 12개고 오른쪽은 21개 이렇게 되는데 참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이 L 제가가 그렇다면 왜 똑같은 가격에
더 좋은 성분과 더 좋은 양으로 우리나라 아닌 일본에서 팔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정답은 바로 그래도 되니까 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팔아도 같이 잘 팔리기 때문에 이렇게 또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장애인 역시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이런 불편함을 외면하는 것, 그리고 혹은 내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이 행동들이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래도 되니까 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권이 왜 필요한지를 잠깐 바라보도록 할 건데요. 원인은 무엇일까? 이거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사진을 조금 볼게요. unlike, 나 너 싫어해. 이런 작은, 아주 개인이 이제 개인에게 나 너 싫어. 이런 작은 이제 사회적으로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욕설들이 단체가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얘 싫어. 너 어때? 야, 얘가 이렇대. 이런 말들이 점점 커지면서 단체가 개인에게 비난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이 점점 더 커져서 심해지면은 폭력 등의 범죄 행위들이 발생이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들이 지금 보여준 이 사진들을 혐오의 피라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원인들이 이렇게 점차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점차 올라가게 되다가 범죄 행위까지 가게 되고, 이것이 혹은 더 심해지게 되면은 집단 학살까지 벌어지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 필요한 이유는 이거를 무조건 막자 이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편견, 혐오를 최소화하자.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저 위에 집단 학살처럼 좀 막자, 이런 의미들로 인권이 왜 필요한지를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애인의 시점에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조금 바라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어디 뭐 놀러 갔을 때 거절을 당하진 않으셨나요? 장애인 당사자들은 가끔 이런 보이지 않는 거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뭐 거절당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한 가지 해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PC방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 저는 PC방 다니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PC방 다니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저는 선천적으로 이제 오른쪽 상체 마비가 걸리면서 이제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게임을 할 때 왼쪽에 마우스를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키보드를 만지는데요. 가끔 PC방 중에서 이제 저런 사진과 같이 오른쪽에 마우스가 고정이 되어 있는 PC방들이 가끔, 아주 가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는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왼쪽으로 마우스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PC방에서는 저는 출입이 거부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사장님이 일부러 저한테 너 오지 마 이런 의미로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무언의 거절을 당하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고정하게 해놓은 이유는 도난 방지를 위해서지만 어쩌면 저 같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또 하나의 거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왼쪽으로 풀면은 또 좋은 사람이 있을 텐데 또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왼손잡이 중에서도 이 마우스를 짚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옛날부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편의시설들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조금씩 이제 바꿔 나가게 되면은 장애인 당사자도 좋지만 다른 비장애인들 역시도 좋다는 것을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옛날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죠. 계단이 있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나서 지금 많이 이득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노인분들, 그리고 어린이 혹은 짐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개선하게 되면서 또 나름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잠시 비장애인의 시점에서 바라볼 건데, 혹시 이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힌두어인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당근, 당나귀 이런 글자들인데, 사실 저희는 여기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이 나라를 방문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릅니다.
근데 왜 이거를 왜 보여줬을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나라에 갔을 때 이 나라 언어를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은 여러분들도 일시적인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는 건데요. 스웨덴의 경우에는 이제 이 장애인 범주 중에 이제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으면은 일시적인 장애인으로, 사회적 장애인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처럼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이 언어를 읽을 수 없어서 사회적 혹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의 여러분들이 혹시 난 비장애인이지만 난 똑바로 이 팔을 쓸 수 있겠지만 이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없다면은 여러분 역시 순간적으로 장애인이, 일시적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잠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잠시 공감의 단계를 이제 다 거쳐서 마지막에 건너가도록 할 건데요. 이제 행동의 단계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장애, 예민, 불편한 무감각을 한번 바꿔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게 있어요. 장애인에게 보이는 이 장애는 예민한데 그들의 이 불편함에는 무감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저를 보시면은 제 장애에는 되게 예민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이건 직접 보이지만 제가 겪는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굳이 내가 직접 볼 필요도 없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조금 더 바꿔서 장애에는 무감각하지만 이 불편함에는 좀 더 예민한 것, 이것이 우리가 인권을 위한, 그리고 장애 인권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간단한 에티켓을 3가지 정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제 장애인 에티켓과 관련된 이제 이미지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는 지원이 필요한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이렇게 장애인 당사자가 계셔가지고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무조건 도와주면은 오히려 이분들이 당황해 하실 수 있어요. 아니, 100% 당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항상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혹은 어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시고요. 괜찮다, 안 도와주셔도 된다 하시면은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 부분이 저는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그때는 도와주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속도에 맞춰서 대화를 해주세요. 언어장애나 혹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언어를 말씀을 하시는 것도 느리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걸 좀 들으시면서 알아듣거나 좀 이해하시는 과정도 느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맞춰서 대화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장애가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식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끔 장애는 우리가 틀리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저 다른 것이라는 것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사진 찍으실 때 이렇게 손으로 하트 모양 만드실 텐데요. 저는 사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돼서 저는 사진 찍을 때 저렇게 손하트 하라 그러면은 한쪽 손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진 찍을 때 하트 하면은 너무 화가 났고 조금 꺼려했는데 세상은 참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 손으로도 하트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하트를 손으로 표현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것에 정말 행복해했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은 절대 큰 것을 원하지 않아요. 큰 것을 원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에서 우리가 큰 행복을 원한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트를 손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하트를 누군가 한 손을 꺼내준다면 나머지 반쪽을 채워주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사랑스럽게 해주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짧게 장애 인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신호등 단계를 거치면서 멋있게 또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